안녕하십니까, 이병관 건축사입니다. 2025년 1회 귀농인 정착을 위한 복합지원시설 배치계획에 관련된 관연도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배치계획 고득점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네 번째 강의는 기본적으로 보기 같은 거 무시하면 거의 꽈락에 관련된 점수를 받게 된다라는 사실. 60점 만점에 꽈락은 몇 점일까요? 그렇죠. 20점 이하의 점수가 24점 이하, 64, 24점, 24점 이하의 점수를 받게 되는 요런 어려움을 겪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문제 한 문제 체크하면서 문제를 푸는 요런 훈련들을 한번 반복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앞에 세 번째 강의, 아니 세 개의 강의를 통해서 어떤 시설물의 위치라든가 그 다음에 내용의 파악,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방법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하나씩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했다면, 이제는 꽈락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 구성 요소 리스트업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네 번째 강의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강의는 나 이러면 꽈락된다,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실력 있는 수험생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보행자 통행을 고려하여 대지 계획 내 차로에 횡단보도를 계획하라. 횡단보도. 이게 이제 횡단보도가 몇 번 나왔어요. 앞에 조건에서도. 그러면 요게 사이트 구성 리스트업으로 싹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이트 구성 요소가 뭐가 있어요? 제일 먼저 건축물이 있고요. 외부 시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면서도 채점에서 주요 사항으로 목록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연결 브릿지 있죠. 연결 브릿지는 분명히 외부 시설이 안 들어가 있는데도 시설물에서 연결 브릿지 들어가 있어요. 연결 통로, 연결 브릿지 정확하게 명시하시고요. 설계 조건에 나와 있는 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횡단보도, 그 다음에 옹벽도 하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조종등고선, 차량 출입구, 보행 출입구, 이격거리, 건물 출입구, 요거가 바로 뭡니까? 사이트 구성 요소고, 요게 바로 주채점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등고선 조정 시간 없어서 안 하셨다는데 이거 흉내만 내도 점수 나옵니다. 흉내만 내도. 연결 브릿지인지 연결 통로인지 헷갈리셔가지고 연결 통로로 표시하시면 안 됩니다. 횡단보도 누락하시면 꽈락 점수 받습니다. 옹벽 무조건 그려 넣으셔야 되고, 건물 출입구 무조건 다 넣으셔야 됩니다. 자, 횡단보도가 있다, 보처블루가 되지 않는다, 보도가 있고 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가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모든 시설의 진입 레벨, 주차장 포함해서 모든 시설의 진입 레벨은 플러스 마이너스 0이 아니라 플러스 4로 하되, 판매동만 지하 1층과 행사 바닥 레벨을 GL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한다. 즉 판매동 지하 1층하고 행사마당 레벨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고요. 나머지는 모두 다 레벨 4에서 진입하라고 되어 있어요. 레벨 4에서.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문제 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문제 조건이 거의 이 문제의 핵심 사항이라고 보여져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요것들 정확하게 좀 풀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판매동은 지하 1층은 행사마당에서 출입하고, 지상 1층 GL 4.0은 보행로에서 출입한다. 즉 판매동의 주변에 보행로가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보행로는 앞에 조건에서 얼마대라고 돼 있어요? 이격거리 조건 한번 보셔야겠죠. 그래서 건축물하고 외부 시설물에서 도로는 2m띠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모든 시설물, 다른 시설물, 건물, 그 다음에 외부 시설 모두 다 요것들은 레벨 4에서 진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벨 4에서 진입해라. 문제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사실. 그래서 15분이 좀 상당히 중요한 문제 푸는데 키포인트로 해석되고 있다. 건축물의 외부 시설 및 단지 내 도로의 배치를 위한 등고선 조정은 그 경사도를 2:1로 하고요. 필요시 최소한의 옹벽을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필요시 최소한의 옹벽이니까 옹벽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옹벽을 어떻게 그릴 것이냐? 보기에 있다. 그 다음에 우배수를 위한 조정 등고선은 고려하지 않는다. 왜?
우수, 배수, 조정등고선까지 고려하면 해결이 안 되니까, 또 우배수는 그냥 뭡니까? 집수정 통해서 배수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대충 행사마당에 있는 위치 레이아웃 그려보면 여기서 올라가서 레벨 올라가서 이렇게 된 걸로 보이네요. 그래서 여기서 레벨 0, 여기서 레벨 4, 그 다음에 이쪽에 보도, 그 다음에 진입로 이렇게 돼 있고요. 진입 차로가 있고 양옆으로 보도가 지나가는 형태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경사가 이렇게 져 있으니까 여기서 레벨이 차이 난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요쪽 부분에서 레벨이 어떻게 될 건가는 이제 이쪽에 판매동이 들어와 버리면 판매동이 출입문이 이쪽으로 들어오면 여기 이제 등고선이 없어지죠. 예. 그 다음에 왜? 여기는 레벨 0이니까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계획해 보시는 거 중요하다. 입체적으로 좀 그려놨으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면 작성 기준 보시면 도면 작성 기준은 제일 중요하죠. 도면 작성 기준은 여러분들이 이제 꽈락이냐 아니냐를 좌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요 표기사항 보시면 건축물은 시설명, 출입구, 규모, 이것거리. 출입구 또 나왔죠. 그러면 출입구 안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수 안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출입구 그리면 틀렸는데 출입구 그리면 점수 주겠다는 거죠. 외부 시설에서 시설명, 규모, 이격거리. 이격거리 또 나왔다는 건 5m, 2m 뛰라는 뜻이고요. 주차장은 시설명, 출입구 또 나오네요. 출입구. 그 다음에 주차 단위구역. 이거 생략해서 이렇게 그리신 분 있어요. 이렇게. 물론 이렇게 그려서 합격하신 분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채점자는 이렇게 그려놓으면 자세히 보게 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그리셔라. 이거 프리핸드로 하셔도 돼요. 점 찍고 그냥 프리핸드로 하셔도 되니까 빨리빨리 그리시는 훈련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차에서 꼭 쓰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주요 도면 표기는 범례의 보기를 주의하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축척은 400대 1. 배치 문제 치고는 이제 축척이 꽤 컸다는 문제였던 거 기억하시고요. 400대 1, 그 다음에 500대 1, 그 다음에 600대 1, 요렇게 3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요거에 관련해서 주차 문제 대비를 해주시는 거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명시되지 않는 건 관계법령 범위 내 답안지 여백이 없을 때 융통성. 자, 보기의 주요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절대 준수입니다. 무조건 절대 준수. 그 다음에 무조건 다 그려야 돼요. 그 다음에 놀아가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일반적인 표현은 절대 하지 말고 무조건 보기에 있는 대로만 그려라. 자, 차량 출입구와 보행 출입구. 삼각형이네요. 그래서 출입구 표시 누락 주의하시고 보차 동일한 표현이라는 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차가 동일한 표현이다. 그 다음에 건물 출입구 검정 삼각형. 요게 검정 삼각형일 때도 있고 하얀 삼각형일 때도 있는데 무조건 보기에 나와 있는 조건대로 그려라. 건축물 굵은 선, 그 다음에 행사마당, 진입마당, 휴게마당, 5개 가공처리장, 가로선, 그 다음에 5개 작업장, 하역장, 점선, 생태조망 데크, 수직선, 그 다음에 보행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B급. 외부 시설의 표현이 다릅니다. 그러면 위치를 채점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위치에 어떻게 그렸는지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행사마당 같은 경우 틀리면 점수 꽈락이다. 5개 작업장, 하역장 위치 있는지 없는지 2개 그린 사람 합격, 하나만 그린 사람 꽈락.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역장과 5개 작업장 요거 2개 있는지 하나 있는지 확인하면 점수 바로 줄 수 있다 없다 결정이 된다. 그 다음에 연결 브릿지 어떻게 합니까? 불필요한 표현 금지하고 무조건 보기 준수대로 요대로 그리시면 됩니다. 횡단보도가 글쎄요, 뭐 항상 건축사 시험 문제 보면 아쉬운 부분이고 수험생들이 뭐 이렇게 좀 소리를 높여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횡단보도를 요렇게 그리라는 건 이건 진짜 캐드예요. 사람 손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을 수가 없죠. 물론 이제 대략 그리면 되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수험생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복이다. 적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서너 군데만 표시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뭡니까? 캐드로 그려놨어요. 그래서 사람 손으로 그려보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출제자들. 그 다음에 옹벽은 굵은 선.
그 다음에 조정등고선이 점선이라는 거 좀 다르죠. 일반적으로 옹벽은 보통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조정등고선이 굵은 선인데 여기서는 문제가 좀 다르게 나왔다는 거. 그래서 보기와 달랐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긴장하시고 문제를 풀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보기는 절대준수, 누락주의, 그 다음에 이제까지 썼던 표현은 다 잊어버려라. 무조건 설계 조건상에 나와 있는 보기의 중요성대로 그려라. 중요도 그대로 그려라. 요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여러분들과 그 이제 말씀 나눴던 네 번째 강의 뭘 무시하면 꽈락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강의에서는 뭐 문제지를 이용해서 어떻게 풀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건가에 대해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